제품은 거들 뿐입니다. 제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불소가 들어가면 굉장히 몸에 안 좋다, 해롭다, 독성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근데 나중에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속지 마시고요. 팀장님, 저번에 저희 올바른 양치법 제가 직접 양치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대로 잘 하고 계신가요? 저 진짜 그 영상 보고 이제는 분노의 양치질 안 하고 원장님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어떻게 하실 만한가요? 근데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꼼꼼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 정도만 연습하시면은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실 겁니다. 요즘에 치약이랑 칫솔은 뭐 쓰고 계세요? 근데 뭐 치약이랑 칫솔은 그냥 마트에서 1+1 하는 거나 아니면 쿠팡에서 저렴한 거 쓰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당연히 올바른 양치법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몸이잖아요. 그래도 자기 몸에 맞는, 지금 자기 상황에 맞는 치약이랑 칫솔을 잘 선택을 해주시는 게 되게 이제 그래도 조그마한 차이지만 나중에는 큰 차이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오셔가지고 잇몸에서 피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잇몸 치료 받으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제품은 거들 뿐입니다. 제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한다?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칫솔은 공산품이고 치약은 의약 외품인데 이거를 기적적으로 이것만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이제 구강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꼼꼼하게 자신의 증상이라든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품을 잘 골랐을 때 이거를 우리가 하루에 2-3번씩 매일매일 평생 동안 사용을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이제 관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치약을 일단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치약의 종류는요, 크게 나누면은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약, 그 다음에 잇몸과 시린이 케어를 위한 치약, 그 다음에 미백을 위한 치약, 기능성으로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칫솔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은 진짜 이따만한 칫솔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작은 칫솔도 있고, 어떤 것들은 동그랗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치아 형태라든지 아니면 구강 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치과에서 얼마나 자주 잇몸 관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치약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물질들을 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치약의 역할과 기능에 가장 중요한 담당을 하는 주성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제, 그 다음에 감미제, 그리고 점도 조절제. 수분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치약을 보게 되면 물을 머금고 있고 촉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감미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맛, 아니면 가끔 이제 뭐 소금 같은 게 조금 들어가면서 짠맛을 내는 것도 감미제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점도 조절제, 이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이제 물성이 이제 흐르듯이 해가지고 되게 이제 말랑말랑하고 어떤 것들은 꾸덕꾸덕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점도를 조절하는 물질들도 치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포제, 다른 말로는 이제 계면 활성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치약에서 거품이 잘 나게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색제. 착색제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치약 보게 되면은 굉장히 새하얗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착색제를 집어 넣어가지고 새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투명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착색제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지 않고 그냥 그런 자연적인 약간 반투명하거나 투명한 색깔을 나는 것들이 착색제가 안 들어가 있는 거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pH 조절제, 착향제, 용제. pH 조절제는 뭐냐면은 치약이 우리가 몸에서 작용을 할 때 그 수소이온 농도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지 치아를 괴롭히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고 잘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물질들이 pH가 맞아야지만 잘 그 역할을 수행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넣는 게 pH 조절제. 그 다음에는 착향제, 말 그대로 향을 내기 위해서, 플레이버를 내기 위해서 넣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제수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용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입니다. 물이 들어간다.
치약에 뭐가 들어가는 게 되게 많네요. 네, 저는 원장님이 저번에 그 양치할 때 거품이 나는 이유가 계면활성제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어떤 성분인지 알겠어요. 계면활성제 그때 제가 두 가지 다른 종류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까먹었는데요. 계면활성제도 굉장히 요즘에는 또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냥 화학 합성 계면활성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천연유래 추출물 계면활성제도 있을 수가 있고 해가지고 어떤 치약은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어떤 치약은 거품이 좀 덜 난다라는 것들이 이런 계면활성제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종류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계면활성제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치약이 충치, 잇몸 시린이, 미백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치약 성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충치 케어를 잘 해주는 치약이다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충치는 치아에 쌓이는 치석이라든지 치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게 되면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치약은 당연히 충치 케어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제 연마제, 즉 이제 치아를 잘 닦고 치태를 벗겨낼 수 있는 약간 알갱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치태를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든 치약은 충치의 케어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불소가 들어있어야지만 치아의 재강화, 약간 데미지를 입은 치아 아니면은 초기 충치를 다시 한번 재강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불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불소가 약간씩 형태는 다른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불소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충치 케어의 역할을 조금 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치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성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제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성분, 보통은 이제 전성분이라고 돼 있고 유효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외에 부가 성분들이 같이 이제 다 써져 있습니다. 이게 식약청에서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규격화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약을 보시게 되면 다 규제가 되어 있어요. 함수 이산화규소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습윤제라고 보시면 되고, 플루오르와 나트륨, 이게 바로 플루오르와 불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플루오르, 불소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불소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쭉 내려가면은 아래쪽에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1450ppm이라고 써 있습니다. 1400ppm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인체에 유해성을 주지 않고서 치약에 담을 수 있는 최대 농도는 1500도 아니고 145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예전에 최초로 LG 생활건강에서 만들었던 게 1450ppm의 고불소 농도고, 이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식약청에서는 그 후로 우후죽순 1450ppm의 고불소 치약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치약을 볼게요. 자, 다음 치약은 이 치약입니다. 제가 만든 거고요. 보게 되면은 여기도 전성분이랑 다 써져 있습니다. 유효 성분부터 볼게요. 이산화규소, 1불소, 인산나트륨. 자, 아까 전이랑 불소의 형태가 조금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죠. 뭐 어찌됐든 간에 불소는 불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면은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1000ppm임. 자, 아까 전에 1400ppm인데 제가 만든 거는 1000ppm입니다. 약간 용량은 작죠. 그래서 이게 제가 치약을 만들 당시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1450ppm으로 가게 되면은 불소 효과는 미세하게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불소가 굉장히 쓴맛을 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450ppm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여러 가지 환자들의 사람들의 기호, 어쨌든 간에 치약도 맛이 없으면 또 안 닦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기에는 무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문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사실상 1000ppm에서 1450ppm 사이에서의 유의미한 결과 차이는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나머지 것들을 다 잡기 위해서 그냥 1000ppm으로 이렇게 불소 치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 불소 함유량이 되게 높은 게 있고 또 무불소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불소가 몸에 좀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불소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불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유일하게 인류가 발견한 물질 중에서
치아를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재생을 시키는, 재강화를 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불소 치약이다, 이 불소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좋다, 아니면 불소가 들어가면 굉장히 몸에 안 좋다, 해롭다, 독성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애기는 뭐 13개월부터 햄스터 똥만큼이기는 하지만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미국은 1945년부터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수브라 사업을 굉장히 일찍부터 진행을 했고요. 미국 질병관리청 CDC에서는 20세기에 공중보건 분야 10대 업적에 이 수불화 사업을 넣었을 정도로 불소는 굉장히 우리 치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아리수에도 불소가 들어있고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는 평생 동안 사용을 하시면서 아주 소량 섭취를 하셔도 전혀 인체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만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거의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불소를 쭉 사용을 해왔고, 미국 질병청에서도 허가를 받았고,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안전한 제품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린이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잇몸 시린이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충치 케어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사실은 모든 치약이나 칫솔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잇몸 케어 능력은 있고요, 충치 케어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잇몸 케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비타민 E 계열이죠. 그리고 피리독신 연산염, 알란토인, 클로로히드록시,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직 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치유를 조금 도모를 한다, 이런 게 밝혀져는 있는데, 치약에 정말 고농도로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바르고 진짜 머금고 있지 않는 이상 이것들이 사실상 크게 그렇게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붓고 피가 난다, 이런 것들은 가장 확실하게 케어를 하려면은 치석이랑 치태가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미 치석이 쌓였으면은 반드시 치과에 가서 일단 치석을 제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올바른 제품을 선택을 하고 올바른 양치법을 통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지 잇몸 관리가 되는 건데, 잇몸 치약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나와가지고 뭔가 이것만 하면은 잇몸에서 피가 안 날 것 같고 붓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내가 이가탄 인사도를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실제로 근데 이가탄 인사돌도 나중에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속지 마시고요.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 치석이 이미 생긴 분들은 꼭 치과에 가서 치석부터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잇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잇몸 치료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양치법을 통해 가지고 꼭 양치를 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은 어떤 치약을 이용을 해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마사지 효과라든지 치태 제거 효과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시리니 케어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과 시리니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리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시리니 케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산삼 칼슘, 아니면 염화스트론튬, 아니면 질산칼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역할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치아가 시린 이유는 잇몸이 내려가거나 치아 옆면에 목이 파이면서 그쪽에는 상하세간이라고 하는 되게 이제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들을 통해 가지고 자극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물질들은 이런 상하세간을 조금 도포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민감함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일단 첫 번째 치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유효 성분 1불소 인산나트륨,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불소가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바로 질산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질산칼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방식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상하세간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민감함을 조금 덜어준다라고 해서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치약을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고요. 쭉 내려갈게요. 유효 전성분, 유효 성분. 여기는 보면은 인산삼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코페롤 아세테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는 이제 비타민 E 계열로 해가지고 잇몸을 조금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미백 효과가 약간 있다지만 사실은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약에는 워낙
방대하고 많은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모두 다 집어넣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분끼리도 어쨌든 간에 충돌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약간 보조적인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치약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산산 칼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질산 칼륨이랑 거의 비슷하게 어쨌든 상하세간을 조금 막거나 아니면 조금 민감도를 줄이거나 해가지고 들실 있게 만들어주는 치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백치약은 거의 99%가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모든 치약과 칫솔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백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쨌든 간에 착색이 되고 뭔가 누래지는 거는요, 바깥에 뭐가 붙어가지고 착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쪽에서 뭔가 내인성으로 변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깥쪽에 착색이 된 거는 어떤 치약을 사용을 하건 양치를 하건 하면은 그거는 닦여지겠죠. 그러면은 미백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HA,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런 연마라든지 바깥쪽에 착색 제거 효과를 높여가지고 미백 치약이라고 파는 것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건 어쨌든 간에 속에서부터 하얘지는 거, 이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내인성 변색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무조건 과산화수소가 함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겠습니다. 유효 성분 쭉 하면은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 그리고 과산화수소 35%,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는 어쨌든 간에 되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냥 미백 효과가 미세하게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약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분은 과산화수소 35%.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약간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 치과에서도 쓰는 과산화수소가 20%를 겨우 넘는데 어떻게 35%가 되는 과산화수소가 여기 들어가 있지? 이거 효과 엄청 좋은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35% 되는 과산화수소를 그대로 넣어버리면요 이몽합니다. 일단 식약처에서 허가도 안 나고요. 정확히 말을 하면은 35%의 농도가 있는 과산화수소를 이만큼 따다가 그 중에 이만큼을 치약에 집어넣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치약에 들어가 있는 35% 과산화수소의 그람 수는 퍼센티지는 한 1%에서 2%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치약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성분을 쭉 내려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 그 다음에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35% 과산화수소. 자, 여기에도 어쨌든 간에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35% 과산화수소, 이게 가장 높게 쓸 수 있는 과산화수소수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가 만든 치약에는 2.14%의 과산화수소 농도의 퍼센티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2.8%가 맥시멈으로 넣을 수 있는, 치약의 맥시멈으로 넣을 수 있는 과산화수소의 농도일 거예요. 그런데 2.8%까지 넣게 되면은 제가 아무리 해봐도 샘플링을 하고 이걸 연구를 하고 맛을 보고 테스트를 해도 도저히 맛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씁쓸하고 텁텁하고 그런 맛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백 치약을 사용을 하면 많이 느껴지는 이유가 과산화수소 때문인데 2.8%를 넣게 되면은 이게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매일 쓰기에 조금 편안한 느낌을 넣기에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까 전에 불소를 1450ppm 대신에 이제 1000ppm으로 조금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2.8%가 아니고 2.14%까지만 타협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산화수소를 사용을 하면은 미백 효과가 있나요? 치약을 사용을 하면은 미백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매일 꾸준하게 잘 용법을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당연히 효과는 있습니다. 안 하는 거에 비해서. 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미백 치약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전문가 미백을 받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자가 미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정도이지 이걸 무조건 치아가 이만큼 하얘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과장 허위 광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치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첫 포인트로 가장 가지고 가셔야 될 것들, 기능에 속지 마시라. 어떤 치약이라도 충치 케어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치약이라도 잇몸 케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치약이라도 미백 케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기능성이 특화된 녀석들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성분표를 살펴보시고 잘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치약은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를 의존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 치약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시중에는 굉장히 좋은 치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그래도 자기 구강 건강을 위해서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이니까 잘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